신해철은 이게 바로 예술가의 감성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한때 글을 쓰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그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비록 장르가 다른 문학이 아닌 음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사는 그 자체로 시였고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와 멜로디에 담긴 감성이야말로 그토록 담고 싶었고 갖고 싶었던 예술가의 감성이었어요. 비록 당시에는 나는 갖지 못했던 감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질투의 감정을 가졌던 적도 있지만 저한테 예술을 하려면 저 정도의 감성과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 친구들과 한창 노래방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마왕의 노래는 극히 일부분이었는데요. 친구들이 부르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새로운 노래들을 알게 됐어요.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당시에 제 마음을 울렸고, 비로소 그 다음에 그 노래들을 직접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20대 중반의 상실과 방황의 시간에 그때 그 노래들이 제 안에서 되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저를 위로해주고 빛나게 해줄 수 있었는데요. 어두운 새벽 거리를 들으면서 마왕의 노래를 들었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묵직하고도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왕, 그곳에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비록 마왕이 이 세상에 같이 저와 숨쉬고 있을 때는 남들만큼 팬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남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제 20대의 감성을 어루만져 줬다는 것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한 해 한 해 지금처럼 나이 먹어가는 요즘을 견뎌 나가게 하는 힘이자 추억이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못다한 창작 활동을 원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부의 메인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커피가 자주 하는 글쎄요 코너 콘클라베루가 있죠. 뭐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어떤 순위를 정하는 것. 근데 순위도 이제 뭐 보통 우리가 1, 2, 3, 4, 1보다 어떤 탑5를 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신해철 음악 탑5를 우리 태문단이 선정해 보자. 그렇지만 사실 마왕이 생전에 본인이 직접 뽑은 무덤까지 가져갈 내 노래 베스트 11이 사실 있습니다. 예, 원래 재밌는 게 베스트 10을 선정했는데 선정하다 보니까 숫자에 약한 나머지 11개가 되었다는 그래서 11곡이 선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왕이 선정한 그 11개의 노래는 음악은 건드리지 말자. 그것은 제외하고 참고로 이 11곡 신해철이 직접 뽑은 무덤까지 가져갈 내 노래 베스트 11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 보셔도 좋고요. 그럼 우리는 그 곡들을 제외한 다른 곡들 타입 5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신이 갖고 있는 탑 5를 준비해 왔겠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중에서 탑 5를 한번 가려보자. 그러면서 우리 그 마왕의 곡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 곡씩 말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그 코벨이 이 곡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제가 막 하는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먼 훗날 언젠가입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선정했던 거는 일단은 가사가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저는 음악을 들을 때 많은 음악들을 다 핸드폰에
담아두고 그다음에 핸드폰에서 그쵸 그 자기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랜덤으로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제가 정말 힘들고 고독할 때 특히 캐나다 학생일 때 찬바람 맞으면서 뭐 갈 때 갑자기 먼 훗날 언젠가가 랜덤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뭘까요? 알 수 없는 위로감과 뭔가 힘을 받으면서 뭐 앞을 나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미래의 그 사람을 그려보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잔잔하면서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노래를 꼭 넣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도 이 노래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후배를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아니요. 저도 뽑지 않았는데, 저는 우선 말씀드리자면, 5개를 음, 지금 각자 우선 뽑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여기 11곡은 뭐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들하고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알게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대촌의 노래가 거의 다 이 11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뽑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렇죠. 코벨 어,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절망에 관하여, 뭐, Here I Stand For You, 뭐, 불멸에 관하여, 민물장어의 꿈,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게 그 11개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인데요. 그게 이거는 본인의 베스트 예. 5였어요? 예, 아니, 베스트 5는 아니지만 어, 이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이걸 제외하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만큼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참에 신해철의 노래, 넥스트의 노래를 좀 많이 찾아 들었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 최대한 선정을 했지만 제가 선정한 거는 최대 4개였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왜 5개를 안 했냐면은 말씀하신 먼 훗날 언젠가를 할까 하다가 좀 그 사집에 수록된 곡인데 사집에서 또 어떤 한 곡을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음. 더 좋아하는 곡을.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제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외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먼저 바라가 언급을 하니까 나의 베스트 탑5를 고민했던 것도 그거 한 곡이었다는 걸 그냥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조금 이제, 그래도 인지도는 있다는 거죠. 이 노래가, 그쵸? 그쵸? 인지도가 예.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친김에 하나 알려주세요. 본인이 선정한 노래. 네. 예. 바로 그 먼 훗날 언젠가를 제치고 사집에서 제가 베스트 픽으로 그 11곡 베스트 같은 걸 빼고 저번에 언급했던 더 파워도 뺐습니다. 예. 네, 본인이 일부러 4집은 완전히 그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쵸, 그쵸. 음, 예, 유일하게 수정하고 있었던 앨범이기도 하니까요. 음. 그래서 더 파워를 뽑을까도 했는데 저번에 그건 가사를 소개하기도 했잖아요. 저는 예.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예. 그럼 뺄 거 그래서 다 뺐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집에서 이 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라젠카 Save Us입니다. 예. 내가 예상한 아, 그대로. 라덴카. 예. 바로 그 사집 스페이스락 오페라에 수록된 곡으로 제목 자체가 라젠카 세이브 어스. 그 가사도 철저히 라젠카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뭐 라젠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과 가사.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아주 훌륭한 곡입니다. 합창단과 장엄한 오케스트라로 시작된 곡이 락으로 전환되는데요. 듣고 있자면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그쵸. 그 웅장함과 장엄함을 정말 잘 네. 그렇죠. 음악으로 말 녹여냈는데 그 질문 하나가 급하게 있는데 최근에 그 음악대장 뭐죠? 마스크 쓰면서 노래 부르는 게 뭐죠? 복면가왕에서 복면가왕, 하현우가 네, 부르면서 국카스텐의 하현우가 불러서 다시 이 이제 노래를 모르던 많은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됐죠. 저 역주행했죠. 네. 네, 아니, 맞습니다. 그 뭐, 라젠카 세이버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하현우가 부르기 전부터 그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맞아요. 예. 배구 삼성의 세이브를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이 이제 마무리할 때, 뭐, 그 등장곡으로, 말이었어요. 예, 오승환 그 구원 투수로 올라오는 사람한테 틀어주는 곡으로 되게 제격이긴 하네요. 예, 세이브니까요. 예. 제대로 된 선정이죠, 사실. 예. 맞아요. 이 곡도 지금 그만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곡이 인지도가 높은 곡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혹시 4집에 선정한 곡이 있어요? 문제는? 아, 있죠. 어떤 곡일까요? 저는 이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네. 곡들을 고를 때, 제가 그 곡이 뭐 어떤 수준이다, 뭐 이런 거를, 좋다, 뭐 이렇게 뭔가 평가하거나 재단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곡을 들었을 때 그 제 상황, 그때 분위기, 뭐 이런 거를, 맞물리면서 어떤 그런 예, 느낌.
중심으로, 물론 모든 곡들이 좋으니까, 예, 그런 중심으로 선정을 했는데, 4집에 있는 맨 마지막 트랙,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더 히어로라는, 더 히어로 예, 맞아요. 예. 예. 저는 뭐랄까요, 가사가 정말 약간 이제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그쵸.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 노래 중에 또 하나죠. 약간 좀, 만화 영화에 나왔던 영웅들이, 예, 요즘에는 뭐 마블, 뭐, 어벤져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히어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은 자에 비해,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곡이어서, 예. 그 앨범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앨범을 맨 처음 산 거는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정말 그 카세트 테이프, 그 스티커가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테이프를 들으면서 방에 누워서, 예, 방에 누워서 이 앨범을 들었을 때 그때 풍경과 함께 그때 제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남아있어서, 더 히어로라는 곡, 좀 깁니다. 예, 길고, 맞아요. 편곡이랄까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은 잘 정확히 좀 말하기 촌스럽지만 편곡이 약간 드라마틱하다가 약간 좀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좀 뒷부분에서는 내달리죠. 내달리죠. 갑자기 템포의 분위기, 정확히 템포의 변화가 생기죠. 처음에 느리게 갔다가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고 뚜까 하면서 갑자기 이제 템포가 그런 빨라지죠. 식으로 디디디디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바뀌는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도 좋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4집에서는 더 히어로를 뽑았습니다. 네. 참고로 그 4집은 형이 사와서 저도 같이 듣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 그 친형이 그 4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고로 말하면은 저는 4집 뽑다 보니까 두 곡을 뽑았는데 저도 히어로가 있습니다. 더 히어로가. 저는 코벨이 그래서 아까 4집에서 선정했을 때 분명 라젠카 아니면 더 히어로를 뽑았을 것 같은데 저는 성향상 코벨은 왠지 라젠카를 했을 것 같다. 뭔가 좀 더 정확하네요. 좀 더 대중적인 쪽으로 많이 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더 히어로는 진짜 마지막에 있는 대곡이죠. 길이도 이게 아마 6분 33초 뭐 이런 거고 7분이 안 되는데 전혀 길게 안 느껴지고 뭐 아까 맞아요. 전혀 길게 안 느껴져요. 그냥 그런 곡이 진짜 명곡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요. 뭐 7분 8분짜리 곡을 어떻게 듣냐. 근데 진짜 좋은 곡들은 7, 8분으로 안 느껴집니다. 그게 그냥 맞습니다. 그냥 짧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템포의 변화가 느릴 때는 유년 시절, 템포가 빨라지면서 이제 어떤 성인의 현재의 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코벨이 좋아하는 서사가 또 있죠. 서사가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면서 그 어릴 때부터 성장한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한 메시지 그런 가사가 또 정말 죽이는 게 뭐 그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은 나 자신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정말 노래만 부르지 여기서 가장 힘들게 부르거든요. 힘들어서. 이 부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진리인 말 중인 하나가 남과 다른 나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일 뿐이에요. 이 부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가사와 곡의 완성도가 저는 진짜 명곡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선정해 봤습니다. 더 히어로. 그렇죠. 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만 더 소개하고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른 곡 하나 선정한 거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그냥 가죠. 히어로 듣고 가죠. 더 히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시작이 되고 숨을 쉴 뿐 별 의미도 없이 또 그렇게 지나가겠지. 한 잔 또 한 잔 벽에 달력은 단 한 번도 쉼없이
초조해진 맘 한구석에서 멀어져가는 꿈을 알며 나 천천히 혼자 메말라가는 느낌뿐이야. 넘어 궁금해가지고 땅거미가 내려올 무렵 아이들은 바삐 집으로 가 TV 앞에 모이곤 했었지. 매일 저녁 그 만화 안에선 언제나 정의가 이기는 세상과 죽지 않고 비굴하지 않은 나의 영웅이 하늘을 날았지. 다시 돌아가고픈 내 기억 속에 완전한 세계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웅을 맘에 갖고 있어. 유치하다고 말하는 건 더 이상의 꿈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그의 말투를 따라하며 그의 행동을 내내보기도 해. 그가 가진 생각들과 그의 뒷모습을 맘속에 새겨두고서 보자기를 하나 목에 메고 골목을 뛰며 슈퍼맨이 되던 그때와 책상과 통 안에 붙은 머리길 락스타와 위인들의 사진들. 이제는 나도 어른이 되어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끔씩은 기억하려고 해.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은 너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야.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일 뿐이야.
그럼 이어서 문제에게 탑5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곡은 신해철이 97년도인가요? 넥스트 4집을 내고 해체했잖아요. 아, 넥스트를. 예. 벌써부터 난 느낌이 오지. 네, 그렇죠. 네. 아니, 좋아요. 그리고, 분위기 좋아요. 예,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두 장의 CD로 이루어진 아, 더블 앨범, 예, 넥스트 5집을 냅니다. 예. 음,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예, 근데 이제 그때의 그 앨범, 넥스트 5집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약간, 노래 제목이 로라라는 곡입니다. 로라. 와, 그렇구나. 로라 진짜 저도 좋아합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예. 뭐, 일단 멜로디도 되게 약간 대중적이라 그럴까요? 약간 좀 그런 맞아요. 곡도 있고, 예. 아예 그 앨범에 80년대 시리즈라는 해서 몇 개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80년대 락 음악 약간, 예, 그런 스타일인데, 좀, 노래 가사도 약간 좀, 뭐랄까요,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있으면서, 그렇죠. 진짜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예. 뭐 약간, 들어보면 로라라는 게 약간 좀 흔히 말하는 그 홍든가? 요즘도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를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예전 표현을 뭐 직업 여성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좀 주인공이 여자아이죠. 그 홍등가 그 어떤 예, 화류계 예, 예. 쪽에 있는 여성인 것 같은 화류계죠. 예. 예, 그런 가사 그- 내용이 그렇게 짐작이 예, 되죠. 그 맞아요. 가사에서 예. 좀 소녀라고 표현하는데 예. 소녀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가 바라보는 그 소녀 그런 데서 일하는 소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네 그리고 그 처한 상황 뭐 이런 거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근데 노래는 멜로디는 되게 좋은데, 예. 뭐 어른의 얼굴을 가진 성난 소녀요, 뭐 이런 어른의 슬픈 비밀을 알아버린 소녀요. 예.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경쾌하게 식으로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그 넥스트 5집 이게 뭐 넥스트 몇 기 멤버별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넥스트 5집 중에 그 드럼 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약간 드럼도 치시고 예 드럼을 되게 킥드럼이라 그러죠. 이 노래에서 발로 이제 밟는 그 그쵸. 킥드럼이 되게 빠릅니다. 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라이브에서 힘들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 곡인데 실제로 라이브로 보면 라이브를 에서 되게 힘들어했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요즘 뭐 모든 가사가 다 신해철의 가사가 사회 비판적인 건 아니지만 사회 비판적인 여러 노래 중에서 그래도 7년 만에 새롭게 가지고 온 앨범 원래 앨범에서 좀 가장 좋은 곡인 것 같아서 예. 예, 이 곡을 일단 로라라는 곡을 저는 선정했습니다. 저도 이 노래 정말 좋아하고요. 그 마왕이 그런 진짜 곡에 대한 주제가 다양하죠. 사랑, 그다음에 자아 성찰, 미래, 뭐 사회 비판, 그리고 지금처럼 로라처럼 어떤 화류계에 몸담은 그 어떤 여자분들도 노래의 주제를 썼고, 심지어 뭐 성 이런 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썼단 말이에요. 노래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노래 그 영화 그 나의 PS 파트너에서는 그 뭐 내 팬티를 내게 보여줘 이런 음악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또 음악이 되게 좋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약하고 메시지를 담았다. 이런 거에 정말 주목할 점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코벨 차례인 것 같아요. 코벨 그 다음에 네. 어떤 곡 준비했어요? 그 전에 지금 아까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베스트 11에 제가 좋아하는 곡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곡들을 좀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말씀하신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서 좀 놀라웠고, 제가 몰랐던, 그리고 많은 부분이 굉장히 어떤 사회에 다른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드러난 곡이 압도적으로 좀 제가 들은 곡에서는 좀 많았어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다는 말씀 우선 여담으로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곡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기 지금 5집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저도 5집에 있는 곡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새로운 곡들을 찾아서 들으면서 이번에 제대로 들어본 곡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2004년 발매된 넥스트 5집 대한민국에 수록된 곡이죠. 예, 그렇죠. 바로
타이틀곡인 아 대한민국입니다. 아, 오, 굉장히 공격적인 곡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아, 예, 은근히, 말씀드렸듯이 네. 이건 이 방송을 위해서 제가 몰랐던 노래들을 들으면서 알게 된 곡입니다. 최근에. 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잠깐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좀 알 것 같은데. 부르기는 어렵고요. 가사에 가사.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 어떤 거 네. 기억이 안 나. 그거 뭐다 엄마 아빠 뭐 그건가? 그거서 뭐 정치만 그 정치만 하지 말고 아들아 정치만 하지 마. 이렇습니다. 아까 뭐 그 로라 얘기도 하셨지만은 소녀를 돈을 주고 사고 교수를 돈을 받고 팔고 천당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아 있을 때 사가라. 남편은 애 엄마를 패고 선생은 학생들을 패고 애님은 지들끼리 패고 거기서 운율과 함께 멜로디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패라 뒤질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랄하게 사회의 어떤 병폐들을 저격하는 노래인데요. 추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은밀한 눈빛으로 맺어진 전라도를 엿먹이는 저 커넥션, 학연지연 혈연의 그물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저 커미션. 참고로 코벨은 절대 서울 출신입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어미는 새끼들 뭐 이런 노래들 특히나 연예인이죠. 어쨌든 간에 연예인들을 위한 어떤 가혹한 시선을 대해서 노래한 부분도 있어요. 연예인 하나 본보기로 삼아 한 놈을 죽여 광장에 매달 때 가하게 쾌감에 취한 채 떳떳한 공식적 이즘의 파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떤 주제 혹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곡이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공격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욕하는 풍자적이고 신랄한 가사가 특징이고요. 이런 가사 덕분에 발매 당시에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목이나 가사에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폭력, 학대, 교사의 체벌, 부와 계급, 가난의 세습, 천민자본주의, 아동 성매매, 가부장제, 지역감정, 학연, 지연, 뭐 캔슬 컬처 등 가사에는 이렇게 한국에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병폐들을 따고 있는 게 이게 가사인데요. 심지어 20년 전에 나온 건데 20년 그죠? 2024년 지금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에겐 통쾌하기도 하지만 불쾌하기도 한 가사죠. 그리고 분명히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자학적인 역사관 가치관을 갖고 있냐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곡을 택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흔히 관가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꼭 신의 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락에는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어떤 기득권에 대한 혹은 뭐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은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저항 의식이 또 근본이죠. 그렇죠. 그게 뭐 락의 어떤 기본 정신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마땅해 하는 분이 있죠. 그냥 삐딱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하는 가사를 썼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이 한국 사회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박수를 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관심도 없고,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면 이런 가사를 쓸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렇게 비판하고 까므로써 이 사회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방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락의 저항 정신뿐만 아니라 이 가사, 이 노래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네. 그 코벨의 굉장히 서슬푸른 어떤 시선과 관점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막 공감이 마구마구 솟아오르네요. 그럼 음악 하나 듣고 이어갈까요? 이번 음악은 코벨이 선택한 대한민국 듣고 오겠습니다.
주세 미치는 저기하며 아들은 손에 안는 순간 모든 여자들의 적으로 분명한다. 아비는 술에 취해 비틀비틀 저세의 술잔을 마시며 계집과 새끼들도 위해 해먹는 가부장의 논리로 군림한다. 가난은 원하든 원치 않든 대를 이어 상속이 되며 차별의 증오와 적개심만 자기를 빼 모두에게 향한다. 은밀한 눈빛으로 맺어진 전라도를 엿먹이는 저 커넥션 하여지연 청년의 그물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저 커넥션 연예인이나 본보기로 삼아 한 놈을 죽여 광장에 배달돼 가하게 쾌감에 취한 채 따뜻한 공식적 이 집의 파티 그 순간 안도야 숨을 내쉬며 보는 그 도둑놈들과 도시의 기태리만 돌아나 매스미디어 마이티 코리아. 다시 음악 얘기로 좀 돌아와서 그러면 문제기 한번 다시 아니 코벨이 듣고 싶어요. 코벨이 한번 예. 하나 더 이야기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네. 이 곡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대로 들은 곡인데요. 이번엔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바로 더 과거로. 92년 발매된 넥스트 1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예. 많이 찾아 들었네요. 예. 오케이. 예. 네, 바로 아버지와 나 파트 1이라는 노래입니다. 단단 따라라라란 바로 이 곡이죠. 네. 담배가 탁 피어오르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신해철 자신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 곡으로 보이죠.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파트 2도 있고 연작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뭐 노래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고 랩도 아니고 어떤 나레이션과의 어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노래인데요. 가사는 되게 어릴 적에는 어렵고 뭐 높아 보였던 커 보였던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왜소해지고 얼마나 서툰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아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공감도 할 것 같은데 자신이 부모가 된다는 것에 두려움까지 내비치는 곡이기도 해요. 결국 뭐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내용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애증이 담겨 있는 곡이고요. 특히 저도 이렇게 아직 저는 부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 곡입니다. 아까 그 대한민국 앨범 얘기할 때 그 싸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싸이의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취향이 아닌데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버지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 싸이의 노래 중에서. 이제 내가 울어요 그건가요? 네. 자꾸 왜 저런 멜로디가 또
이렇게 네, 사셨나요? 어찌 맞아요. 예, 그렇게 사셨나요? 그 노래인데, 예,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아버지가 느꼈던 고충, 슬픔을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이 와닿아서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어, 다만 이 노래는 그보다는 좀 다른 결로, 약간 좀 더 그보다는 어둡고 무거운 결로, 약간의 비관적인 시선과 체념, 두려움까지 결합된 어떤 복합적인 가사를 담고 있어서 싸이의 아버지라는 노래는 좀 다른 결로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게 공감하게 되는 노래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베스트 후보에 한번 올려봅니다. 네. 음. 살짝 뭐 배경을 말하자면 아마 신해철 마왕이 아버님과의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었던 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상처도 받았었고 뭐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더 그런 뭐랄까요, 갈등의 깊이만큼 그 가사의 깊이도 깊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곡을, 저도 좀 과거의 노래인데요. 아마 98년에 나왔을 것 같아요. 영국 유학길에 올라 낸 앨범. 음,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노래, 테크노를 기반으로 한 발라드, 사랑 음. 노래, 이런 노래, 사랑 노래지만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노래, 일상으로의 초대를 보고 싶습니다. 좋은 예, 노래죠. 예. 일상으로의 초대 이게 굉장히 또 대중적인 노래이면서도 음악성도 갖췄고 새로운 고백성도 되면서 그죠? 그리고 전혀 질리지도 않고 그쵸? 전혀 질리지도 않고 뮤직비디오도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뮤직비디오도 좋아요. 그리고 음. 예, 그래서 크롬의 어떤 미모와 음악성 모든 게 절정에 다다랐을 때 냈던 굉장히 귀한 앨범 그리고 장르적 특성 그리고 앞으로 좀 얘기했지만 점점 더 귀해져가는 노래, 새로운 음악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음악 다시 들어보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일상으로 초대를 저는 선정했습니다. 이 노래 있으신 분 있어요? 노래가 있으신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한번 하나 얘기해 주세요. 또요. 네. 저는 이제 다시 넥스트 3집으로 돌아가서, 음, 예, 3집, 원래는 제가 골랐던 곡은 더 드리머였거든요. 더드리머는 아, 너무 좋죠. 그쵸. 예, 원래는. 예, 근데 이게 이제 신해철이 골랐던 곡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칠 때 이제 막 어떻게든 살고자 하기 위해서 들었던 여러 곡들 중에 하나인데, 예, 넥스트 3집에 있는, 예, 호프라는 곡입니다. 호프. 그죠. 맛있는 맥주, 그죠? 야, 예, 아니,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호프, 희망. 예, 희망, 그죠. 희망. 예, 예, 알죠, 희망. 알죠. 예, 예. 아주, 알죠. 뭐랄까요. 이 앨범, 맥주를 딱 들면서 희망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도 그 앨범에 있는 희망인데, 이것도 가사가 정말, 뭐랄까요. 그냥 죽인다 그럴까요. 약간 이런 맞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가사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속에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고 말해도, 사실 너무 이른 게 아닐까. 예, 하지만, 뭐, 그렇게 잘라 말하기엔. 하면서, 결국에는, 저기, 멀리서 잡힐 듯 다가오는 희망이 있다. 음, 그리고 나중에는 웃으면서 말할 거야. 지나간 일이라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정말 감명한, 약간 진리지 않습니까? 뭐 당장 힘들더라도, 지금은 제일 힘든 것 같아 해도, 나중에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예, 나중에, 실제로 지나보면, 그때 힘들었던 일은, 이제 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뭐, 절망하지 말고, 뭐, 함께, 뭐, 버티자, 뭐, 그러니까 정말 감명한 진리인데, 신해철의 곡과 김세환 기타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곡도 희망찬 분위기를 갑니다. 예. 호프라는 곡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호벨도 알겠지? 이 노래는 아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이 노래 좋아해서 저는
선정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 어, 선정했고요. 예. 진짜 힘들 때 갑자기 노래를 들으면 어느 쪽에서 빛 한 줄기가 보는 머릿속에서 보이던가 어느 한쪽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리고요. 어떤 미디엄 템포의 락 음악이면서 요새는 미디엄 템포의 락 음악 자체가 좀 드문 장르가 됐죠. 그러면서도 희망적인 가사,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멜로디, 가사와 멜로디. 그래서 예.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선물하고 싶은 곡. 그래서 저도 호프를 선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신해철, 약간 좀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신해철이 여러 사람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동의합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가 처한 어려움과 뭐 절망이 다르지만,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호프라는 곡을 듣고도 힘이 안 나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나는 이 곡을 들어도, 나 그래도 힘들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꿨을 수도 있고, 저는 모든 곡이 음악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곡들을 신해철이 많이 쓴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을 살리지 않았을까. 각자가, 다양한 이유로. 저는 그런 생각, 그래서 호프라는 곡이 여러 사람을 살렸던 곡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맞아요. 과감하게 해봅니다. 영향을 받았고, 저는 이런 표현도 가끔 쓰고, 삶에 좀, 인생에 빚을 지고 있다. 그쵸. 좀 빚을 졌다.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좀 다른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삶들을 많이 그쪽에서 올바르다기보다는 그쪽을 가는 걸 좀 돌려놔줬다.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그쵸. 것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좋아하는 곡이고 좋은 곡이죠. 신해철 씨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한국 음악에선 레전드급 가수죠. 노래도 되게 좀 철학적이고 멜로디도 웅장하고 약간 다른 노래들보다는 좀 대중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되게 심금을 울릴 만한 그런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중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넥스트나 신해철을 알게 된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 중학교 들어와가지고 옛날 그 음반이나 뭐 새 앨범 나오면 그때부터 좀 사서 많이 들었는데 감동적인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그 노래 듣는 그 즐거움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호프라는 노래랑 재즈 카페 좋아합니다. 호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좀 힘들고 괴로울 때 많이 좀 위안이 됐던 노래라서 아직도 운전할 때 가끔씩 들어요. 들으면 막 그때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살아 계셨다면 또 요즘 그 트렌드에 맞는 노래들로 또 내지는 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음악들로 우리들한테 차원이 다른 감동을 안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노래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저도 40대 중반이 돼갔는데 가끔 몇 곡씩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저에게는 좋은 추억과 감동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속에선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고 말해도 하지만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잘나 말하기에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나 힘들 때
사라지고 혼자란 걸 느끼게 하지만 그게 세상이야. 누구도 원망하지 마. 그래 그렇게 절망의 끝까지 아프도록 떨어져.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제서야 잡힐 듯 다가오는 희망을 느끼지. 반드시 넌 웃으며 말할 거야.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바로 지금이야. 망설이지 말고 그냥 뛰어가는 거야.